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 씨가 사용한 제2의 태블릿 PC 실물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태블릿 PC와 관련된 그런 논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그 실물을 직접 가지고 있다는 것을. 특검은 태블릿 PC에서 박원호 전 승마협회 전무나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 등과 주고받은 이메일 100여 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관의 진술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 태블릿 PC를 복원했기 때문에 재감정은 필요 없다며 감정을 하자는 최 씨 측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KBS 뉴스 최준혁입니다. 승마 사업 관련 보안 태블릿으로 이메일을 줄기차게 특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등 태블릿이 아닌 별개의 핸드폰으로 한 건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을 뿐인 것으로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태블릿 실바 국정농단 재판으로 징역 18년형을 선고받고 현재 청주 여자교도소에 6년째 수감 중입니다. 우리는 박영수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과 최서원 씨가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였다는 직접 증거로 제시한 소위 장시호 태블릿을 최근에 확보하고 공식적으로 전문가를 통한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마쳤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감정 결과 장시호 태블릿은 최서원 씨가 개통하거나 사용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심지어 장시호가 입수하여 특검에 제출하였다는 것도 거짓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박영수 특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는 과학적 감정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수사 결과와 관련된 증거를 특검 측이 인멸한 기록이 포렌식 결과 발견되었고 관련자가 허위로 진술한 정황도 제기되어 이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요청됩니다. 우선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특검의 발표와는 달리 최서원과 전혀 관계없는 홍모 씨였던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태블릿을 개통하였다는 2015년 10월 12일 이후에 홍모 여성 명의로 된 카드 사용 문자, 홍 씨의 아들인 장모군의 키즈폰 호출 문자, 장모군이 다니던 유치원에서 보낸 문자 등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희는 해당 유치원으로부터 홍모 씨가 유치원 측에 이 태블릿의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추가 등록한 사실도 확인하였습니다. 한편 최서원 씨가 독일 승마 사업 관련 보안 태블릿으로 이메일을 줄기차게 사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님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해당 이메일 계정은 감정 결과 특정인이 단독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등 다수의 디지털 기기에서 동일한 계정을 등록해서 사용하는 공용 계정으로 밝혀졌고 실제 최서원 씨는 문제된 장시호의 태블릿이 아닌 별개의 핸드폰으로 한 건의 이메일을 보낸 적이 있을 뿐인 것으로 포렌식 결과 밝혀졌습니다. 태블릿 실사용자 관련 특이한 점은 태블릿 전화번호의 뒷번호 4자리가 모두 9233으로 홍 씨 가족의 전화번호 뒷자리 그리고 최서원의 회계 담당 직원인 안모 씨의 개인 전화번호 뒷자리와 동일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미뤄볼 때 태블릿은 최서원의 회계 담당 직원인 안모 씨가 업무용으로 사용하면서 동시에 안 씨와 매우 가까운 사이로 짐작되는 그 홍모 여성도 사적인 용도로 같이 사용한 공용기기로 추정이 됩니다. 특검은 홍 씨와 안 씨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철저히 숨긴 채 실사용자 관련 정보를 인멸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검은 수사 결과 발표 이후에 사용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리커버리, 즉 복구 모드 진입을 시도한 흔적이 있는 바 법원에서 저희가 육안으로 검증할 당시 해당 기기의 전화번호 외 연락처나 문자 메시지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장시호 태블릿에는 실사용자를 확정할 결정적 증거인 사용자 지문이 암호 형태로 등록되어 있었는데 특검은 이와 관련된 파일들을 포렌식으로도 복구 불가능하게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태블릿 개통 경위와 관련하여 최성원 씨가 회계 담당 직원 안모 씨와 함께 직접 단골 휴대폰 매장에 태블릿을 들고 와서 개통했다는 특검의 발표도 거짓으로 보입니다. 최성원 씨는 출입국 기록상 2015년 8월 18일경 한국에 있는 누군가가 본건 태블릿을 구매할 당시에 그때는 독일에 있었습니다. 최 씨가 독일에 계속 체류하는 동안에 누군가 국내에서 이 태블릿에서 웹 브라우저를 3주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개통일도 특검이 제시한 날짜가 아닌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통상 개통과 동시에 유심 기록이 업데이트 되는데 포렌식 결과 최초의 유심 기록은 특검이 개통일로 제시한 2015년 10월 12일이 아니라 그 이전인 2015년 9월 17일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특검이 제시한 개통이라는 것은 실상 명의 변경 및 요금제 변경이 이루어진 것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의 변경 및 요금제 변경조차도 유심의 재사용 문제 등으로 인해 특검이 제시한 매장에서는 물리적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더불어 안모 직원은 저희에게 당시 본인은 최서원 씨와 함께 태블릿 개통을 위해 동행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확인서를 전달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특검이 밝힌 개통 경위는 거짓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휴대폰 매장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매장 점주인 김모 씨가 작성한 진술서를 토대로 하고 있어 당시 특검이 김 씨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새로운 특검의 면밀한 수사로 밝혀야 할 대목입니다. 마지막으로 태블릿 입수 경위와 관련 장시호의 진술을 토대로 한 특검의 수사 결과 또한 전부 거짓으로 파악됩니다. 장시호는 태블릿을 최서원의 자택에서 입수하였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장시호의 진술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인 CCTV 영상 그리고 관련 수사 보고서 등에 대해서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은 수개월째 묵살하면서 법원의 문서 제출 명령조차도 불법적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특검 진술에 따르면 장시호는 늦어도 2016년 10월 26일경에는 이 태블릿을 입수하게 되는데 정작 본인은 특검에 제출하기 전까지 잠금 패턴을 몰라서 열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감정 결과 장시호가 보관한 시점에 잠금을 풀고 2016년 10월 29일과 30일 양일간에 걸쳐서 각종 앱을 사용한 기록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장시호는 특검에 허위 진술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장시호는 특검 조사를 받는 동안에 갑자기 L자형 잠금 패턴을 기억해내어 주임 검사 박주성의 앞에서 잠금을 해제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디지털 포렌식 결과 수사받는 중에 잠금을 해제했던 것이 아니고 조사 시작한 지 55분이 지난 시점에 잠금 설정에 대한 변경이 가해진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 한 달 사이에 잠금 설정 파일이 2차례 더 변경된 뒤 그 내용을 알 수 없도록 삭제한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정상적인 수사 과정에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태블릿 입수 경위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사실과 다른 입수 경위를 장시호에게 허위로 진술하도록 요구하였거나 L자형 패턴 관련 증거를 인멸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가 서울중앙지검이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는 CCTV 영상, 그리고 특검이 수행한 디지털 포렌식 분석 자료, 그리고 해당 태블릿의 이미징 파일 원본, 그리고 관련자 진술 등에 대한 약간의 추가적인 수사만으로도 사실관계와 범죄 혐의 등을 충분히 확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특검은 2017년 1월 11일경에 정례 브리핑에서 태블릿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급했다는 취지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디지털 포렌식 감정 결과에서 가장 두드러진 부분이 바로 불법적인 증거 훼손 정황이었습니다. 우선 압수 시점에 즉시 이루어졌어야 할 증거 봉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압수된 지 1개월이 된 이후에, 한 달이 지난 이후에야 봉인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 사이 태블릿은 누군가에 의해 무려 15번에 걸쳐서 켰다 꺼졌다 반복했습니다. 특검은 연락처나 문자메시지 등 사용자 정보를 전체적으로 삭제할 수 있는 복구 모드에 진입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 실사용자를 명백히 특정할 수 있는 사용자 지문 설정을 포함 잠금 장치 관련 파일을 복구 불가능 형태로 삭제한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태블릿 내부의 모든 파일을 흔적 없이 수정 삭제할 수 있고 조작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전문 프로그래밍 도구까지 20일 이상 구동되었습니다. 더불어 불법 조작을 수행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인물의 사진이 찍혔다가 삭제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번 디지털 포렌식 감정을 공식 수행한 전문 감정기관은 태블릿에 대한 불법적 증거 훼손이 일어나 디지털 증거로서의 무결성이 유지되지 않았다고 명확히 결론을 내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어둘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과학적 방법에 의한 증거 분석을 통하여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로 쓰인 태블릿이 완전히 조작되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그들이 자랑스러워할 무기인 이 태블릿을 정작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검찰은 왜 이미 확정된 재판의 기록인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피고인에게 돌려주지 않을까요? 국민 여러분, 5년 전 국정농단의 핵심 증거인 태블릿이 처음부터 조작되었으며 재판에서 전혀 검증조차 되지 않은 채 형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은 가히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그 조작의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보내주신 간단한 입장문을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년 만에 밝혀진 장시호 태블릿의 진실. 오랜 세월 어둠의 시간 동안 은폐되고 감춰졌던 장시호가 제출했던 태블릿의 진실이 오늘 밝혀지는 날입니다. 국정농단의 단초가 되었고 특검팀은 영웅으로 만들었던 그 태블릿은 온 나라를 뒤흔들어 놓았고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순식간에 나라의 운명도 바꿔놓았습니다. 이제 그동안 온갖 조작과 공작으로 국민들의 눈을 속이고 증거 조작 및 인멸, 허위 등으로 꾸며낸 거짓을 바로잡아 불운했던 역사의 순간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이 오기까지 수많은 비난과 의혹들 속에서 고통을 견디고 숨죽이며 살아야 했던 소중한 저희 딸과 손주들이 감내해야 했던 삶은 너무 가혹하고 잔인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그것을 은폐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사람들이 있음은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오랜 세월 병들고 고통스러웠던 수감 생활에도 불구하고 진실에 나선 것은 개인적인 복수를 위함도 나라를 혼돈에 빠뜨리기 위함도 아닙니다.
단지 이 엄청난 일을 주도하고 기획했던 이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진실을 밝혀서 역사 앞에 사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동안 국민들이 받았던 고통과 충격, 아픔에서 벗어나게 하는 유일한 길이고 어두웠던 지난날의 긴 터널의 시간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정농단의 증거라고 밝혔던 JTBC의 태블릿도 재판부의 반환 요청에도 검찰이 불응하여 항소한 것은 진실의 입을 또다시 막으려는 시도입니다. 검찰은 그러한 시도를 멈춰주시길 바랍니다. 특검의 막강한 권세로 삼족을 멸하겠다고 협박했던 순간들이 가슴에 남고 현재 형 집행정지를 연속적으로 불허하는 인권 유린의 행위도 너무 잔인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진실을 아시는 국민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디 오늘 태블릿의 진실을 여는 계기의 날에 어두웠던 과거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진실의 힘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희망과 꿈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이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 마지막 남은 삶의 소원인 그동안 세상에 버려졌던 저의 딸과 손주들이 따뜻한 사랑을 받고 세상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에게 쓰였던 억울했던 순간들의 의욕과 누명도 벗겨져서 사랑하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감사합니다. 11월 24일 최서원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하신 이정남 교수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요원이시며 전 동국대 국제정보대학원 사이버포렌식학과 겸임 교수를 역임하셨습니다. 지금 사단법인 사이버포렌식 전문가협회 사무총장을 맡고 계십니다. 국내 최고의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이십니다. 네, 원본이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다르고 어떻게 입수하게 되셨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미징 파일을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 위해서 증거가 압수된 이후에 변경을 가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 내부의 그 파일을 고스란히 복사하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 복사한 상태의 파일을 기초로 해서 이 포렌식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그 분석 결과를 내놓는 것이거든요. 그게 아직 받지 않았는데 그게 가능한 건가요? 그 검찰이 해당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 저희가 권리자인데 돌려주지 않으려고 해서 그것을 반환해달라는 민사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누가 진짜 소유자냐 이런 쟁점이 생겨서 우리는 이 태블릿 자체를 공식적으로 검증하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재판부에서 그것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에서 특검 측에 지금 가지고 있는 태블릿을 법정으로 갖고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특검에서 실제로 그것을 갖고 나왔습니다. 갖고 나와서 실제로 판사님께서 육안으로 다 이렇게 내용물 다 살펴보신 거는 그때 문자 메시지, 연락처, 사진, 동영상 하나도 없었어요. 누군가 사용한 태블릿이라면은 남거든요. 특히 JTBC 태블릿 같은 경우에는 최서원 씨 사진이 남아 단 2장으로 이게 최서원 거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근데 다 삭제돼 있으니까 없으니까 좀 이상했는데 일단 그 자리에서 이제 저희 사이버 포렌식 학회에서 공식적인 감정인으로 출석하셔서 그 이미징 파일을 추출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분석을 한 결과가 바로 오늘 제가 발표해드린 내용입니다. 그 실물은 반환이 안 되는 이미징 파일은 네. 그러면 그 JTBC 태블릿 같은 경우는 네. 어떻게 되나요? 그거는 JTBC 태블릿은 더 심각해요. 그거는 저희가 똑같이 반환 청구 소송을 해서 승소까지 했어요. 재판부에서 원고에게 반환하라 이렇게까지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검찰이 항소를 했어요. 왜 그럴까 저는 의문이죠. 이거는 자기네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박 대통령하고 최서원 씨를 기소해가지고 형을 선고까지 받은 건데 형 선고까지 하고 재판이 확정됐으면 본인한테 돌려줘야 돼요.
살려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재판에서 또 쟁점이 된 겁니다. 미디어웨치 변희재 대표라는 분이 JTBC가 고소한 사건에 피고인이 돼가지고 1년 동안 구속이 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재판에서 마찬가지 쟁점이 돼가지고 그 법정에 현출시켜달라 제발. 그래서 재판부에서 명령까지 나왔습니다. 검찰 측에 법정으로 갖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검찰의 답변은 이거였습니다. 현재 돌려줄 수 없고 일단 제출할 수 없고 그럼 그 파일이 고스란히 남아 있냐, 감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미징 파일에 5개의 파티션 영역이 있습니다. 그 파티션 영역이라는 게 있는데 5개 중에 4개의 영역이 분실됐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법정에서 공식적으로 검사가 얘기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JTBC 태블릿은 검찰이 압수한 이후에 검찰이 보관하고 있는 도중에 훼손됐다는 것이거든요. 저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 이것이 법정에 현출되든지 자타 공인기관에 감정을 하게 되면은 무수한 조작의 흔적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검찰은 제출할 수 없는 것이고 실제로 국정농단 재판에서 가장 유력한 증거라고 하면서도 이 태블릿 자체는 제출하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파생된 수사 보고서,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포렌식 분석한 결과 보고서, 그것만 2차적인 증거들만 내서 다 형이 선고된 거거든요. 그건 다 불법적인 증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오늘 여야 공의 합의한 특검을 임명을 해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것이고 그 목적은 뭐냐면은 실제로 조작이 됐냐 안 됐냐 이거예요. 이게 가장 큰 핵심 이슈입니다. 이것이 조작되어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성원 씨가 억울한 형을 받게 된 것이라면은 그것은 천인공란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이 장시호 태블릿만 해도 이미 조작이 됐다는 객관적인 과학적인 검증 결과 발표됐고 마찬가지로 지금 검찰에서 지금 법원의 재판 중에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도 불응하고 있는 제1 태블릿도 마찬가지로 특검이 수사를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저희는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제출한 이후에는 기자 아니기 때문에 재심 사유가 안 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의견이나 생각이 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태블릿을 검찰과 특검이 디지털 포렌식을 했다는 자료를 그 재판의 증거 목록으로 제출한 겁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2차 증거라고 하는데 1차적인 증거가 오염되거나 조작되었을 경우에 거기로부터 파생된 아무리 이거 공식적인 검찰이 그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그 자체가 전부 다 무효가 된다는 것이 우리 형사소송법의 그 위법 수집 증거의 그 법리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이것은 재심의 핵심적인 증거 자료가 되죠. 어깨 회전근이 파열되고 척추 디스크가 파열돼서 좀 거동조차 힘든 상황이시라고 해요. 그래서 뭐 국가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주지 못하더라도 본인이 개인이 사비를 들여서 수술 좀 받게 해달라는 취지인데 지금까지 3차례 지금 법무장관이 기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안 좋은 상황, 몸이 굉장히 안 좋으시고 사람들에 대한 고소 고발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그것도 아마 기자회견 예정되어